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화요일 촉 가이드 이가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가은입니다. 예, 오늘도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가 이제 새해 첫 일과일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정말 정신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굵직한 주요 이슈만 좀 짚어드리자면 먼저 오전에 신지혜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 사퇴를 했고요. 또 윤석열 후보의 모든 일정 취소, 김기현 원내대표의 사퇴, 김한길 위원장 사의 표명, 여기에 또 김종인 위원장도 사의 표명을 했다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몇 시간 간격으로 연달아 터졌는데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어제 상황은 사실은 뭐 정치 평론가, 정치 전문가들도 이슈를 못 따라갈 정도로 그 시간차로 계속 터져가지고 선거 2달 앞두고 과연 국민의힘이 재정비를 통해서 정권을 탈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했어요. 뭐 고사성어로 표현하면 뭐 점입 가경, 지리멸렬 뭐 그런 거죠. 목불인견. 선거 2달 앞두고 우리 정치사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구태여 뭐 이야기하자면은 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신한국당에서 이인재 후보가 탈당해서 자기가 국민신당을 만들었죠. 선거 2달 앞두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해를 제외하면 가장 정당사에서 혼란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2달 이제 6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선대위 전면 개편에 단행을 했습니다. 이제 후보만 빼고 전면적으로 다 바꾸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후보만 빼고 전부 바꾸는 수준이다라고 했습니다만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잖아요. 뭐 언론 보도로 이양수 대변인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사퇴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내가 언제? 이랬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도 나는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 했기 때문에 후보를 제외한 모든 걸 바꾼다.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맞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후보자가 리더십을 챙겨야 되는데 후보자의 리더십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굉장히 어제 밤부터 오늘 계속 장고죠. 장고를 지금 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도 제외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이것도 누구 발을 통해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윤핵관을 통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나오는 것도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김종인 선대본부장이 이런 얘기 들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자신이 후보고 자신이 중심으로 돼서 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패싱 당했다는 느낌을 어제는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이 후보인 자신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기습적으로 선대위 개편을 발표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미리 이야기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우회적으로 섭섭함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카메라가 다 비치고 있는데 후보자는 연기나 해라 이랬단 말이죠. 네.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가 봐도 아니면은 뭐 윤핵관들이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 본인이 보더라도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 들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네. 그거를 만천하에 공표를 해버렸으니까 말 실수든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들이 연달아 겹치면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에 대해 부글부글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만 그게 일단은 사실인지 아닌지 밖으로 나왔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이고 네. 만일 그럼 그런 결단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사람을 채워야 될 텐데 갈 그쵸. 사람이 있겠느냐. 만일 김종인과 이준석을 내치고 선거를 치른다고 했을 때 이재명을 이길 수 있겠느냐. 지금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은 크게는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이준석 다 쳐내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또 나를 내 주위의 사람과 같이 선대위를 꾸려서 나간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위기를 겪었을 때 점퍼 벗어 던지면서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 바꾼다. 이렇게 해서 후보 중심을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다시 한번 봉합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손 내밀고 도와달라. 네. 당신과 또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과 우리 셋이 그렇게
한번 트리플로 한번 움직여 보자. 뭐 그렇게 모든 걸 또 김종인한테 맡기고 이런 식으로 머리를 한 번 더 숙이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이제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어설픈 봉합으로 간다고 하면 글쎄요. 선거 2달 앞두고 국민의힘 내용은 수습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배제하겠다는 결심이 섰다라는 말도 전해졌습니다. 예. 이제 김 위원장을 배제할 경우에 결국에 관계가 이제 파국으로 치닫을 텐데 정치적인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전문가들도 김종인 없이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측근들과만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지금까지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이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라든가 뭐 수행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든가 혹은 어디 뭐 행사라든가 이런 걸 전혀 타치를 하지 않았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빠진 거예요. 계속 실수를 했기 때문에. 뭐 대구 내려가서 강한 워딩으로 이재명과 문재인을 비판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었잖아요. 거기다가 그 족발집에 가서 줬던 원고도 이해하지 못해서 버벅거리던 장면 이런 것들 다 점수 잃는 건데 그거 뭐 김종인 총괄본부장이 시켜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측근들이 다 해서 그렇게 결과가 났으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종인 본부장이 앞으로 내가 비서실장이 되겠다. 그래서 메시지 다 나한테 일단 거쳐서 나간다. 그래서 당신은 연기만 해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아예 없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대로 한다. 그럼 또 계속해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김종인 없는 국민의힘, 김종인 없는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이나 이재명을 이기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애초에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윤 후보의 불협화음의 원인이 뭔가요? 이렇게까지 상황이 오게 된. 그러니까 뭐 불협화음이라고까지는 뭐 할 수가 없는데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 이준석 대표 또 윤석열 후보 3명이 울산에서 회동했잖아요. 네.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3명이서 울산에서 회동했고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은 전화 통해서 이제 합류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미봉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일단 시끄러우니까 우리가 손잡는 모습을 보여주자. 선대위는 꾸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언제 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미봉책이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이야기는 역시 윤핵관들을 쳐내야 된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그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윤핵관이 누구냐 반문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원적인 그런 문제점을 제거하지 못하고 미봉만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사태가 온 거예요. 게다가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이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전신이죠. 미래통합당. 그때 카리스마를 보여주지 못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사태가 이렇게 좀 커지지 않았나. 그리고 김 총괄선대본부장도 윤석열 후보에게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긴다. 또 이준석 대표는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 후보가. 이런 얘기는 소위 말하는 윤석열 리스크 계속해서 말실수했던 거 그런 것들 두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이 어제는 본인의 실언이에요. 그거. 당신은 연기만 해라. 네. 그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후보는 연기 아니면 뭐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실언해서 지금 아마 윤석열 후보 측에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일 텐데 화가 나더라도 정권을 교체하려면은 김종인의 도움 없이는 저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주장했던 선대위 전면 쇄신으로 가는 분위기 아닌가요? 전면 쇄신으로 가는데 전면 쇄신을 하려면 이준석 대표도 자리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의 생각인 것이고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의 또 생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후보한테 맡기자. 그럼 후보가 그 중에서 다시 몇 명을 취합 선택해서 할 거 아니냐. 네. 뭐 전부 다 내려놓으면 일할 사람이 없으면 그건 안 되니까. 근데 이 대표는 이번에 내려놓으면 자기가 다시 선대위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선택하지도 않을 거고. 네. 그리고 이번에 내려놓으면 자기 정치 인생도 여기서 끝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사태가 온 거는 후보의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국민의힘 중진들이나 윤핵관들이 대표를 일부러 흔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왔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내려놓지 않으면은 이 당내 수습은 이 수습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 명이 돌아다니면서 이준석 내려오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집안 싸움으로 비춰지면서 권력 투쟁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지죠. 근데 반대로 민주당은 보란 듯이 이낙연, 정세균 네. 경선에서 경쟁했던 사람들이 이재명의 손을 들어주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비교되기 때문에 뭐 선거가 몰라요. 120일 이렇게 남았으면 모를까. 지금 2달 조금 더 남은 상황.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1월 말이나 2월 초면은 거의 윤곽이 드러나는 그 상황인데 네. 이렇게 해서 언제 수습이 됩니까? 저는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하루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한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의 장고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선거에 도움이 안 됩니다. 빠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이렇게 사퇴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럼 사퇴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이준석 대표 스타일상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 방법이 뭐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안 물러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다만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선출직,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임명직 말고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다 간둬버린다. 그러면 이 대표는 이제 당대표로서의 역할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선대위도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당대표 역할까지 못한다면 뭐 허수아비 당대표니까 그런 방법으로 압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방법을 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연판장을 돌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또 오늘도 의원총회를 소집 요청서를 보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거부해서 못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준석에 대한 압박은 있을 것이다. 근데 당 내에 이준석의 우군이 없어요. 이 대표의 우군이라고 하면 젊은 그쵸. 남성들을 주축으로 중심으로 해서 당 외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또 당원들 포함해서. 근데 지금 당 내에 우군이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고립무원의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배제되면 2030 표심 이탈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걱정하지 않는 건가요? 지금 뭐 이 대표 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이 대표가 2030을 대표한다고 보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 그렇게 2030을 대표한다고 하는데 지금 2030 남성들의 표가 오히려 빠지고 이재명한테 몰려갔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준석이 그렇게 효과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당대표로 앉아 있으면서 당의 분란만을 이야기했다. 네. 오히려 그래서 지지율을 더 떨어뜨렸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러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뭐 나경원 전 의원은 더 나아가서 2030만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네, 실정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표만 내보내면 수습이 된다. 당 혼란은. 그리고 당 혼란이 수습이 되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어쨌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최소 30%의 국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당 내분만 수습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 지지율은.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이렇게 모든 게 상대적이다 보니까 야당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당 상황이 비교적 조용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오늘 오전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비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장소가 기아자동차 공장인 의미가 또 있겠죠. 뭐 이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뭐 결국은 경제 대통령을 또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 대통령을 강조한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윤석열보다는 내가 경제에 대한 비전이 있다. 네. 또 경제를 준비해 왔다. 이런 걸 국민들한테 더 부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선거가 60여일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 문제가 화두가 될 것이다. 네. 누가 과연 우리 밥상의 먹거리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후보인가. 국민들은 그걸 판단할 거란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는 평생을 수사만 했던 검사 출신 대통령 후보하고 뭐 지역사회에서 변호사하고 그리고 뭐 시장 도지사를 거쳐서 행정 능력을 쌓은 내가 이재명이 경제 분야에서는 훨씬 잘한다. 이거를 아마 좀 인식시켜주고 싶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광명을 네. 찾아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경제 대통령이라는 얘기로 목표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 목표를 제시했는데 한 기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747 공약 연상시킨다라고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이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죠. 네, 그쵸.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비교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만 누구나 다 비교가 될걸요. 그렇게 비슷한 얘기니까. 아무래도 또 취임 이후에 공약을 폐기하거나 하진 않을까 이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아니, 의문 그리고 같아요. 뭐 이거를 사실은 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구체성 내가 뭘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일단은 선점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세계 무역대국 한 10위, 9위 뭐 이렇게 하는데 그 5년 안에 그렇게 한다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죠. 5만 달러도 마찬가지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의 뭐 구호 비슷한 건데 뭐 기자가 전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본인이 정말 집권하고 하려면 어떤 여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전을 이제 또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야겠죠. 네. 또 이제 엄청 화제가 되고 있는 이 후보의 공약이 있습니다. 이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인데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반응이 굉장하더라고요. 아마 캠프에서도 네. 이 공약을 내면서 이렇게 열광적인 반응이 일어날지 안 몰랐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뭐 진보 커뮤니티, 보수 커뮤니티 할 것 없이 여기에 지금 다 박수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뽑는 게 아니고 이재명을 심겠다. 아, 네. 이분들한테는 뽑는다는 얘기를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밈으로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재밌는 짤을 만들어서 버티리던데 탈모라고 하면 과거에는 중장년층의 고민이었죠. 네. 뭐 50대 이상 이렇게. 근데 최근 들어서는 20, 30대도 이 탈모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약값이 비싸요. 약값이 굉장히 비싸다 얼마나 보니까. 돼요? 글쎄요, 2달치에 뭐 한 20만 원 가까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당하죠. 예, 네. 굉장히 비싸. 또 하루에 하나씩 매일 꼬박꼬박 모아야 되니까. 근데 비싸기 때문에 카피약을 이제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카피약을 먹으려면 이 4등분해서 칼로 4등분해서 또 하루 먹어야 되는데 네. 그게 굉장히 귀찮아요, 그게. 근데 그런 점 있기 때문에 또 귀찮기도 하고 사실은 병원 가서 그렇죠. 비싼 돈 낸다는 게. 근데 의료보험을 적용시켜 준다면 너무 좋은 거죠. 게다가 요즘은 여성들도 탈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우리가 400만 탈모인 조금 많이 하면 1000만 탈모인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지금까지는 많은 후보들이 주저주저 했어요. 아니 하긴 하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용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여드름 치료도 뭐 의료보험 적용해달라, 뭐 쌍꺼풀 수술로 의료보험 적용해달라 이렇게 후폭풍이 불까봐 네. 그 누구도 이 공약에 대해서 선택하지 못했는데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캠프는 이거는 미용이 아니다. 질병으로 판단한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사실 2030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상당하고 이것 때문에 자신감 떨어져서 연애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다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탈모를 안 겪어보신 분은 앞으로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런 공약 탈모약에 대해서 의료보험 적용하겠다. 여기 지금 굉장히 열광하고 있고 이게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다. 사실은 이게 뭐 큰 비전을 담은 정책적 공약은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도 소확행, 소소하지만 네. 확실히 하는 뭐 행복한 작은 공약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대박이 날 줄은 아마 캠프에서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파고 들어가야 돼 실생활에. 실생활에 파고 들어가는 공약이 먹힌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뭐 희귀 난치성 환자들도 있는데 이게 너무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또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네. 다른 후보들이 이거를 못한 거죠. 만지작거리다 못한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논리라면 뭐 그 어떤 병도 의료보험 네. 다 이렇게 못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약을 일단은 던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의료보험에서 그 부분도 아마 다듬을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이 소확행 정책 이게 지금 20, 30대 중심으로 이번에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이 나왔고 그러면 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은 또 어떤 걸 내놓고 있나요? 뭐 지금 캠프 내에서 마찬가지고 이거는 뭐 이재명 캠프뿐만이 아니고 윤석열 캠프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는 엘리트 위주로 캠프 내에서 정책 전문가들이 정책을 만들어내고 공약을 다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부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직접 받아요 국민들에게.
이건 양 캠프가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런 걸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딱 보고 나서 이거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아마 그런 다양한 공약들이 양 캠프가 다 준비돼 있을 거다. 다만 네.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는 지금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요. 발등에 네. 떨어진 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정책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일 먼저 국민의힘은 해야 될 것은 당내 내분 수습하는 것이다. 그게 먼저다. 정책이나 공약 그 다음이다. 그런 생각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나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한 발 앞서가는 거죠. 어쩌면 국민의힘 캠프에서 어쨌든 이런 공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시간이 걸릴 거예요. 당 내분 수습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지금 2달 나온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캠프 쪽이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2달 안에 이렇게 내부도 좀 안정을 시키고 또 정책까지 내놓고 이 모든 순서가 하나하나 다 밟아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게 리더십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런 리더십을 보여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 대통령 될 수 없죠. 될 수도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어제 오늘 그 고민이 계속 깊어지는데 언제까지 이 고민이 깊어질 수는 없으니까 네.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전에 보면 이제 홍준표 의원이 좀 후보 교체에 대한 그런 기대를 좀 내비치기도 했었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네. 그 후보 교체 이야기 나오는 순간 국민의힘은 더 아사리판으로 가기 때문에 후보 교체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민주당에. 그래서 뭐 평론가들이나 민주당 관계자들은 적전 분열을 위해서 후보 교체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아마 나오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얘기입니다. 자, 이동의 촉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 다시 신기록을 세웠나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1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가은 아나운서 때문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욕먹는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가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